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한의 흔적의 역사 147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그 광복절이 몇 주년이었죠? 네, 세어보면 72주년. 72주년인가요? 네. 그래서 뭐 이맘때만 되면 무슨 뭐 일제 잔재가 어떻고 맨 그냥 칼렌더 기사 비슷하게 되는데 그렇죠. 친일파가 어떻고 뭐 그렇죠. 왜 그럴까요? 아마 그게 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해방 이후에 그 이런 일제 잔재 이런 것들이 이제 말끔하게 청산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 제대로 청소가 말끔하게 됐으면 지금 이렇게 그렇겠죠. 맨날 그냥 그 똑같은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래서 그랬으면 지금도 뭐 사실 따리를 들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친일 잔재들, 친일파들 뭐 이런 사람들이 군소리를 못했을 것 같은데 이번 주 말하고 싶은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얼마 전에 왜 그 청와대 경내에 불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이 조선 총독을 위해서 경주에서 가져왔다 뭐 이런 기사가 있고 그걸 이제 경주로 돌려보내야 된다라는 뭐 어떤 국회 차원의 운동, 네. 국회 차원이 아니라 국회에다가 이런 그 청원이랄까 뭐 그런 걸 뭐 했다는 이야기가 들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1910년대 그랬다는데 어떤 일이 있었나 하는 그런 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 제목은 뭐 대라우찌 꽃 하고 이제 그 청와대 미남 석벌 이런 식으로 한번 주제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그 김 기자는 산해촌이 화방촌 이런 이름을 아나요? 뭐 초라는 말이 붙은 거 보니까 식물 이름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1922년에 일제 강점기죠. 일본 식물학자들이 조선에서 나는 그런 식물들을 샅샅이 조사해가지고 펴낸 일본어 식물 서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조사를 많이 했어요. 식민 통치를 위해서 영영 이제 일본이 나라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조사를 많이 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조선 식물 명희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의 부록을 보면 한 5가지 정도의 그 고유종 식물이 나오거든요. 네, 그 고유종 식물 중에 뭐 아까 말씀하신 산해초라던가 하방초 이게 있었다는 얘기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 산해초, 화방초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금강국수나무, 미선나무, 세양버들 뭐 이런 이름이 한 5가지 보이는 거죠. 말씀하신 5가지 식물 중에 좀 이렇게 한반도 고유 식물 같은 느낌을 좀 두는 이름이 있는데 처음 말씀하신 산해초, 화방초 이건 좀 꼭 왠지 좀 이름이 낯설고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그게 일본 이름이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그 화방초 같은 경우는 네. 지금 그게 뭐냐면 혹시 금강초롱 아시나요? 금강초롱 이렇게 초롱풀 같이 생긴 많이 건가요? 저기 알죠? 되게 예쁜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되게 예쁜 이름을 가진 한국 고유종인데 지금 전 세계 딱 2종 있는데 그게 다 한국에서 자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8월하고 9월 사이에 연보랏빛 꽃을 피우는데 청사초롱 같이 이렇게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고 피어 있는 모습 굉장히 아름답죠. 네. 이름도 되게 예쁘잖아요. 예. 네, 그런 예쁜 이름을 두고 왜 화방초로 했을까요? 뭐 뜻이 있는 건가요? 그 이 꽃의 학명이 뭐냐면은요. 이게 저 영어인데 하나부사야, 아시아티카, 나카이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부사라는 게 이제 화방의 일본어 발음입니다. 누구냐 하면 그 조선의 초대 일본 공사였던 하나부사 요시모토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거기서 따왔는데 이게 이제 1902년에 금강산의 유점사 인근에서 자생을 하는 꽃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 일본 식물학자인 우찌야마 도메지로라는 사람이 발견했죠. 네, 또 그 학명 중에 나카이라는 또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게 좀 이름인가요? 일본어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뭐 낙가무라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뭐 낙가이브잖아요. 낙가이라는 건 이제 한자로는 중정인데 네. 우물정자에 갖고 이 금강초롱에 이제 하나부사라는 학명을 지은 인물이 바로 이제 그 일본의 저명한 식물 분류학자 나카이 다케노신이거든요. 이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왜 이런 이름을 붙였냐? 조선의 식물 채집을 위해서 전문가들을 파견해준 하나부사 공사의 공을 인정해서 학명을 하나부사야로 붙인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네, 하방초 이름이 이런 연유로 붙여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우리 식물학자들이 이름을 좀 새로 바꾸면 안 됐을까요? 학계에서 이제 공식 인정된 학명을 바꾸긴 힘들죠. 그러니까 네. 한 번 지은 학명이 영원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부사, 화방초 이런 이름 이제 어떻게 보면 쉬 지울 수 없는 오명 이렇게 아무리 지워도 빡빡 지워도 안 지워지는 그런 거죠. 네. 화방초는 그런 얘기인 것 같고 그러면 산해초도 뭐 같은 연유가 있나요? 예, 그 한자를 읽으면 잘 보이는데 짐작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원래 그 이 옛날 사람들은 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조선 초대 총독
데라우찌 마사다케인데 네. 그걸 이제 한자로는 산의 정곡이거든요. 네. 그런 이름을 딴 꽃입니다. 네. 그러면 산해초는 우리나라 이름은 따로 없나요? 우리 그 백학과에 속한다 그러는데요. 뭐 조선 화관이라든가 혹은 뭐 평양 지모 이런 식으로 이제 네. 부르고 있는데 그러나 역시 학명은 데라우찌야 아네마 첸 네, 폴리아 뭐 나카 이렇게 돼 있으면 되게 어려운 학명이죠. 아, 네. 학명에 여기도 나카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것도 이게 그 식물 분류학자니까 거의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예. 왜 데라우치 총독을 이름을 붙였을까요? 이 식물에. 그 원래 이 꽃이 평양 인근에 채집된 꽃이죠. 그래서 이제 평양 지모라는 이름도 이제 붙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나카이가 왜 데라우치 총독 이름을 붙였나? 이걸 이제 자기가 1913년에 발간된 식물학 잡지에서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이 식물은 1911년 평양 고등보통학교 교사인 이마이 한지로라는 사람이 채집을 해서 그 나한테 보낸 것이다. 나카이한테 보낸 것이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게 학계의 미발표종이더라. 그래서 새로운 학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분류학상 보니까 백학과에 속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설명을 여기까지는 그냥 평범한 설명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대목에 이런 말을 하죠. 조선은 일본과 만주 사이에 끼어 있는데 아직 식물상 그 정밀 조사가 없었다. 그래서 안타까웠는데 데라우치 총독 각하 덕분에 이런 식물 조사를 벌였으니까 정말로 아주 이 감사할 따름이며 이에 본 식물을 각하에게 바쳐 길이 각하의 공을 보존하여 전하고자 희망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용인즉슨 조선의 식물 조사 연구를 할 수 있게 배려를 해준 이 총독 각하에게 식물을 바친다 뭐 그런 의미에서 예. 산해초라 지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뭐 엄청난 이제 아부아첨이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건데 뭐 이 사람이 이런 충성을 받으면 또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가 막 이렇게 막 칭찬을 하거나 막 너무 이렇게 네. 하면 싫을 것 같잖아요. 그 사람이 이놈이 네. 왜 나한테 이렇게 막 근데 이렇게 또 막 막상 이빠른 소리 하지 하면서도 좋다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네, 그 예를 들면 막상, 누가 집에 네. 찾아오면 그 뭐 누가 집에 찾아와서 뭐 선물 들고 오거나 혹은 뭐 부인을 보내갖고 뭐 청소해 주거나 뭐 설거지 해준다 그러면 되게 싫을 것 같잖아요. 아부한다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뭐 이런 네. 어떻게 보면 참 사람의 심리인 것 같은데 그런 충성의 대가가 되게 짭짤했다 그럽니다. 이 나카이라는 사람이 1913년에 결혼을 해갖고 그 조선의 신혼여행까지 다녀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 데라우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식물을 연구하고 네. 그러면서 데라우찌가 나카이한테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일본인이 식민지를 다스림에 있어서 학술적으로도 정말 힘을 쏟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려라라고 이제 독려를 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식물 연구 또한 식민지 지배 차원에서 이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산해초 그러니까 또 속뜻을 풀이 보면 데라우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네. 꽃의 이름을 보면 식민지 이제 조선을 지배하던 이 초대 총독에게 그 뭔가 이 식물학자가 충성을 맹세하는 꽃 뭐 이런 또 얘기가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우선 데라우치가 이제 누구인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뭐 많이 아시겠지만 식민지 조선의 초대 총독이죠. 그렇습니다. 그 1910년에 한일 합병 직전에 육군 대신으로 재직을 하면서 그 제3대 한국 통감으로 이제 겸임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일본군의 무력을 앞세워서 대한제국의 멸망을 현장에서 진두지휘한 장본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우리가 배웠지만 이 데라우치가 헌병 통치 또 무단 통치로 악명이 높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910년 6월 그러니까 직전이죠. 그 이제 병합 직전에 대한제국의 경찰권을 탈취를 하고 헌병 경찰 제도를 실시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인의 저항을 차단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한일 합병을 했는데 그 한일 병합 당일 만찬에서 데라우찌가 읊었다는 시가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뭐라 그랬냐면 고바야가와 가또 고니시가 정말 이 세상에 있었다면 오늘 밤에 달을 어떻게 바라봤을까라고 이제 읊었다 그러죠. 방금 이 데라우치가 언급한 사람들은 우리가 다 알만한 사람들인가요? 예, 세 사람 다 이제 임진왜란 때 그 이 출장한 외장들이죠. 그래서 네.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일 병합 이후에 초대 총독이 됐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데라우찌가 헌병 경찰 일본 군대를 앞세워서 그 정말 악명 높은 무단 통치를 실시했는데 오죽했으면 일제가 이제 이 데라우찌의 어떤 공로를 인정해서 자기를 내렸거든요. 백작. 그 이제 1911년 4월에 내렸는데 정말로 그러다 보니까 이 데라우찌의 기세가 하늘을 찔렀겠죠. 그러니까 온갖
파리들이 또 꼬였겠죠. 네. 충성파들이.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 나카이 같은 식물학자들마저도 옆에서 막 엄청 아부하고 아첨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럼 옛날에 뭐 그런 이 개그가 있잖아요.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입니다. 딸랑딸랑 뭐 이런 네. 그런 개그가 있는데 네. 저는 총독님의 영원한 종입니다. 딸랑딸랑 뭐 그랬겠죠. 뭐 나카이 같은 식물학자만 그런 건 아닐 테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그 나카이뿐만이 아니로 그 이제 그 청와대 안에 지금도 있다 그러는데요. 그 석불 좌상 역시 이제 데라우찌를 위한 불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청와대 안에 불상이 있다는 것도 좀 들어보지 못한 얘기 같고 네. 그 불상이 데라우치를 위해 바친 불상이라는 것도 사실은 처음 들어본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언제적 일어난 일이냐면 지금으로부터 뭐 한 그 105년 전이네요. 1912년 11월 8일인데 이때 그 이 환갑을 맞이했다 그럽니다. 데라우치가. 그래서 수행원 30명한테 함께 그 경주 토암산에 올라갔다가 이제 그 경주 방문이 한 2박 3일 정도 일정이었는데 이때 이제 경주를 딱 둘러본 다음에 포항으로 가서 영일 만에 대기 중이던 이제 배를 타고 일본 시모노세키로 이제 건너가는 그런 여정이었거든요. 네. 총독으로서 이제 경주를 행차한 거니까 좀 많이 의기양양했겠어요. 뭐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가 데라우찌의 여정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독은 도열한 학생 생도와 이들 인솔한 교원에게 안부를 물어보고는 군청으로 들어갔다. 이곳에서 중요한 일본인 조선인들을 접견하고 훈시한 다음에 뭐 재판소라든지 경주지청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농산물 진열장 등을 순시했다.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데라우치가 이 경주 행차에서 어떤 불상이 눈에 띈 모양이네요. 예, 어느 곳에 있었던 불상인지는 모르고요. 어디 네. 있는지도 이제 자세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뭐 나중에 한 22년 뒤에 밝혀진 일인데 그걸 이제 약간 보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순시하다가 네. 데라우찌의 눈길에 이제 서로 잡힌 어떤 그런 그 불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통일신라 시대의 굉장히 석불 좌상이었거든요. 원래 이 불상은 이 유덕사라는 절토에 남아있는 불상이었는데 이 유덕사에 있는 불상이 언제 어느 곳으로 옮겨졌는지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다음 이제 원래 자리에서 벗어나서 경주시내 모처로 옮겨졌다. 뭐 이런 상태, 뭐 이런 거고 당시에 그 경주 금융조합 이사였던 사람이 있어요. 고다이라 료조라는 사람이 집에 있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이제 눈여겨본 데라우치가 불상을 뭐 서울로 옮겨가라 뭐 이런 명령을 한 건가요? 이게 나중에 밝혀진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한참 바라만 봤다 그럽니다. 뭐 안 봐도 비디오죠. 우리가 뭐 네. 일본어 배우면 스바라시 뭐 이랬다든가 네. 아니면 스고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네, 그렇게 감탄사. 했겠죠. 네. 뭐 감탄사. 그러면서 이제 몇 번이고 이제 이 잘생긴 그 석불좌상을 살펴보면서 감탄사를 연발하고 네.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냥 그 자리 떠났으면 별로 문제가 안 됐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뭐 다른 문제가 발생한 거 보죠? 아까 그 얘기했던 아청꾼이 또 데라우찌 옆에 꼬인다 그랬잖아요. 네. 아까 그 이 불상을 보고 군침을 넣은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본 자가 있었죠. 그게 누군가요? 아까 얘기했던 사람인데요. 경주 금융조합 이사라는 고다이라 료조 뭐 이 소평이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뭐 네. 오히라라고 하기도 하고 고히라라고 하기도 하고 고다이라라고 하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 일본 이름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 당시의 이름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황수영 박사 이런 사람들은 고다이라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총독 각하가 저 불상을 보고 저토록 감탄사를 연발할 줄이야. 라고 이제 분명히 저 불상을 저분이 갖고 싶은 걸 거야라고 이제 지레짐작을 했겠죠. 아니면 혹시나 뭐 가져가라 뭐 이렇게 할 수 있었겠죠. 어쨌든 간에 네. 이 데라우찌가 일본으로 떠난 사이에 석불좌상을 서울의 총독 관저로 옮겨놓았다 그러는 거죠. 고다이라는 사람이. 네. 그 고다이라가 뭐 옮겨놓은 게 아니고 데라우치가 이제 고다이라는 사람한테 저거 좀 옮겨놓게 뭐 이러면서 또 은밀하게 명령을 내렸을 수도 있을 것 모르죠. 같은데요. 좀 아까 얘기했지만 네. 빗뜸을 살짝 네. 했거나 뭐 저거 마음에 드네 이러면서 쿡 찍어 이랬을지도 모르는 건데 빗뜸할 네. 수도 있고 그랬겠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걸 진짜 갖다 바친 거면 이것도 아부가 이런 아부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잽싸게 하여튼 뭐 일본 출장 간 사이에 그냥 알아서 모신 거죠. 알아서 긴 거죠. 한 상 말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면 그런 잽싸게 하여튼 옮겨놓은 거죠. 이게 총독부 간저로 옮겼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건 지금의 청와대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당시에는 이제 총독 관저가 지금 청와대가 네. 아니라 그 중구 예장동이라 그러는데 남산 밑에 그 외성대라는 거거든요. 네. 당시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는 건데 지금 뭐 안기부 자리라고 하죠. 네, 그렇죠.
네, 그렇게까지 총독 관저를 옮겼는데 이 불상이 옮겨진 걸 아무도 몰랐다면서요? 예, 그때는 뭐 일부 알았겠죠. 몇 명은 알았겠지만 이제 이 비공식 루트였으니까 쉬쉬했을 수도 있고. 네. 22년이 지난 이제 1934년 3월 29일 날 매일신보 기사에 이제 나름 저간의 사정이 딱 기사가 보도가 됩니다. 매일신보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일단 총독 관저로 옮긴 석불 좌상을 미남 석불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제목이 예. 뭐냐면 그 석가 열애상의 미남 석불이 질풍 요구, 그러니까 빗자루로 뭐 이렇게 빗으로 쓸었다는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다라는 그런 의미고, 요구 정말 거센 비바람이란 얘기죠. 그런 비바람을 참아가면서 총독 관저의 큰 나무 밑에 있었다. 이것이 오래전에 자취를 감춘 경주의 보물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는데요. 이게 뭐라고 썼냐면 경주 남산에 있던 미남 석불이 자취를 감췄다가 1934년 3월 27일 이틀 전에 그러니까 네, 기사 나오기 예성대 이틀 총독 전에. 관저에 있다는 말을 듣고 달려가 보니까 정말로 그 천연덕스럽게 좌정하고 있더라라고 이제 보도를 했어요. 어쨌든 이 보도에 미남 속불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제목 참 잘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지금도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저 온라인 기사 제목 단 것처럼 아주 우리가 이거를 뭐 뭐라고 표현하면 굉장히 네. 뭐 재밌는 표현이라면 섹시한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신문을 보면 이 미남석불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시가로 따지면 적어도 5만 원 이상 된다. 그러나 지금은 뭐 억만금을 주더라도 도저히 살 수 없는 귀중한 거다. 그리고 이 불상의 높이는 뭐 한 3천, 6천, 한 110에서 120cm, 어깨폭은 한 3척 이 정도다라고 하면서 통일신라 유물로는 다시 얻을 수 없는 귀중한 참고 자료다,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네, 귀중한 이제 유물이라고 평가를 했지만 일단 시가로 5만 원 상당이라고 표현도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가치나 될까요? 얼마 전에 왜 우리가 이 백자라든가 청자라든가 얘기하면서 1934년 5년에 그때 뭐 간송 전영필 선생이 뭐 어디 사고 뭐 이랬을 때 보면 그 이 기와집 한 채 값이 1,000원 정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석불의 가치는 어떻게 되냐? 기와집 50채 값이니까 지금 기와집 한 채면 한 10억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안 줘도 10억도 더 될 것 같은데. 그럼 뭐 얼마나 좀 비싼지는 알 수 있겠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네요. 이 보도된 시점이 1934년이잖아요. 네. 그러면 데라우치하고는 좀 관련 상관성이 좀 떨어져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데라우치가 그 이 총독을 한 게 1910년에서 1916년이니까 데라우치가 그 16년에 일본 본국의 총리 대신으로 영전되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아베 총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영전이 돼갖고 떠나 다음에 한 18년 후에 보도가 된 건데 네. 아마도 처음에는 쉬쉬했으니까 이제 그랬다가 몇 년 뒤에 이제 데라우치가 일본으로 떠난 뒤에는 누구도 관심을 잘 안 갖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겠죠. 네. 그러면 이 불상이 지금 청와대 자리로 옮겨진 거는 언제쯤인가요? 그 이제 총독 관저가 지금 청와대 자리로 이전한 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전한 게 1939년이거든요. 요때 함께 옮겨졌는데 이게 이제 요 무렵에 그 요 미남 석불이 안장돼 있던, 그러니까 미남 석불 이렇게 있으면 그거를 이제 이렇게 딱 그 대자라 그러죠. 앉은 뭐라 그래요? 그걸 자리. 예. 그게 이제 없었거든요. 그게 경주박물관 정원에 있다는 소문이 좀 돌았나 봐요. 그래서 총독부가 그 이 직원인데 오가와 게이기치라는 사람을 급파해 갖고 그게 맞는지 한번 알아봐라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가와라는 사람이 3일간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박물관 안에 남아 있는 대자는 이 미남석불과는 관계가 없더라라는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저런 사연으로 좀 돌이켜 보면 이 데라우치 총독에게 충성 다짐을 하려고 바쳤던 석불이 지금 청와대 자리에 있게 된 뭐 그런 사연이네요. 근데 사실 뭐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석불이 청와대 안에 있는지조차 잘 몰랐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석불이 뭐 총독관저에서 뭐 경무대로 되고 그게 나중에 청와대로 또 바뀌잖아요. 네. 결국 이렇게 그런 것처럼 뭐 비바람 속에서도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 이게 뭐 쉽게 볼 수가 있는 그 위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단편적으로 이제 소식이 좀 들려온 거는 1974년에 1월 15일 날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4호로 지정됐다. 뭐 이런 단편적인 네. 근황만 알려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번 정말로 그 세간에 화제를 뿌린 적이 한번 있었죠. 어떤 일인데요? 1994년인데 아마 그 시대가 파란만장했을 것 같은데 그 1994년이면 몇 살이었어요? 초등학생이었는데. 초등학생이네. 저는 그때 그 이 기자를 하고 저기 어디 체육부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 당시 정말 대단한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93년과 94년 사이에 일어난 일을 보면 구포역 열차 전복 사고,
아시아나 여객기 추락사고, 그다음에 서해 페리오 침몰, 성수대교 붕괴, 그다음에 이제 충주호 유람선 화재 뭐 이런 정말로 온갖 참사가 다 일어났거든요. 뭐 이렇게 지금 일일이 열거하셨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일들이 한꺼번에 많이 일어났었네요. 예. 사실 그리고 그 이듬해쯤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도 일어났잖아요. 이 삼풍백화점 붕괴 때는 제가 그 체육부에 그 야구 담당 기자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6시쯤 이제 야구를 이제 뭐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일어나갖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때 야구 기사를 쓴다는 게 너무너무 제가 좀 황당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이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무슨 야구가 뭐냐, 운동이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정말 기자로서도 좀 열패감을 느꼈다 그럴까 좀 이렇게 황당한 느낌이 좀 들었는데 어쩔 수 없이 또 기사는 또 써야 되니까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네. 삼풍백화점 붕괴가 1995년 6월 29일이었거든요. 네. 아, 참 근데 이 참사들과 말씀하신 이 미남 속보라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어요? 너무 엄청난 사건들이 마구 막 줄지어 일어나니까 네. 괴소문이 있냐, 별의별 괴소문이 다 돈 거죠. 이게 무슨 괴소문이 돌았냐면 김영삼 대통령이 또 이 독실한 또 기독교 신자잖아요. 장로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마도 이 대통령 관저 뒤편에 있던 이 미남 석부를 이분이 치워버려서 이게 뭔가 그러는 거다. 사고가 막 줄을 잇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호주의 언론인데 파이낸셜 리뷰에서 그 사고가 잇따라자 김영삼 대통령이 치워버린 물상을 제자리로 갖다 놓으라는 지시를 내렸다라는 그런 기사까지 실렸거든요. 그게 그냥 소문이 아니었나 보네요. 외국 네. 언론까지 기사로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는 아니다라 그래갖고 부랴부랴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남 석부를 공개하는 아주 자리까지 만들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이 밝혀진 건 뭐냐면 이 미남 석불이 1989년 이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관저를 신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저하고 집무실하고 떨어뜨려 놓는 게 바로 이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통이 시작되고 막 그런 게 이제 노태우 대통령 때 뭐 이런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관저를 신축하고 뭐 이럴 때 이 미남 석불도 원래 자리에서 한 100m쯤 올라간 자리 그걸로 좀 이전되었음이 이제 확인이 된 거죠. 네. 뭔가 이렇게 진짜 비참한 참사 끝에 또 코미디 같은 일도 있긴 있었네요. 근데 이게 데라우치 총독이 무단 통치했지만 문화재에 관한 좀 가상한 또 일을 했다는 일화가 있다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우리가 좀 다뤄봤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뭐 경천사 10층 석탑이라든가 지광국사 현묘탑 반환할 때 일이죠. 네. 경천사 10층 석탑은 저희가 최근 방송에서 다룬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천사 10층 석탑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1907년에 당시에 그 일본 국내 대신 장관이죠. 그 대한제국을 방문했었는데 다나카 미스야키라는 사람이 무단으로 해체해서 일본으로 반출하고 간 거거든요. 네. 그때 이제 그 1910년 한국을 병합한 그 데라우치 총독이 이것을 문제 삼았거든요. 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데라우치가 다나카는 빨리 그 석탑을 조선의 오니지로 돌려보내라. 뭐 그게 불법 밥출이다. 뭐 이렇게 비판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명분이 뭐였냐면 조선의 관습상 보면 사찰은 폐사가 된다 그러면 곧바로 국가에 귀속되는 게 그 이제 된다. 그것이 조선의 풍습이다라는 게 총독부의 논리였죠. 결국 다나카가 버티다가 해서 그 1918년에 경천사탑을 돌려주고 말잖아요. 네. 그럼 언주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 얘기도 하셨는데 그 마찬가지 일화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때도 이제 그 원주에 폐사지에 있었거든요. 현묘탑이. 근데 그거를 그 당시에 자기네 땅이라 그래갖고 그 마을 주민한테 일본인이 사들였고 이것을 또 되팔고 해갖고 결국 오사카에 살던 후지타라는 귀족한테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데라우치가 그것도 불법 반출이니까 빨리 돌려달라 해갖고 압박을 해갖고요. 그래서 원주에서 마을 주민하고 탑을 매매했던 일본인들을 막 대대적으로 잡아다가 체포하고 수사하고 난리 쳤습니다. 그래서 한바탕 소동 끝에 반환을 하고 만 거죠. 그때 당시 탑을 매매한 일본인 입장에서는 불만이 좀 많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루된 일본 사람 일부에서는 이게 정말 개인 소유의 탑을 정당하게 사고 팔았는데 이거는 정말 데라우치가 강탈한 거다라고 그냥 피를 토하는 뭐 이 비판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들의 입장이야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데라우치 덕분이죠. 어쨌든 경천사 탑이나 지광국사 현묘탑이 돌아오게 된 것도 또 사실이긴 하잖아요. 예, 뭐 그뿐이 아니고 데라우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오타니 고지라는 그런 이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1902년에서 1910년 사이에 중앙아시아를 돌면서 그 수집했다 그러지만 약탈한 거죠. 거기 문화재를 뭐 엄청나게 이제
그 서양 문화재죠. 약탈을 해왔는데 그 중에 이제 1,400여 점을 기증을 받아요. 그래서 조선 총독부의 소유로 만들었거든요. 그 지금 그게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이른바 그 5단위 컬렉션이라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또 보니까 데라우치가 조선의 문화재를 정말 사랑한 사람이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맞는가요? 맞는 평가일까요? 글쎄요. 이게 이제 네. 우리가 과연 그럴까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이게 1910년에 그러니까 데라우치 때죠. 그 경주군 주임 서기로 있었던 일본인 기무라 시즈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황당무계한 명령을 받거든요. 네. 무슨 명령이냐면 이것도 한번 다룬 적이 있거든요. 석굴암을 완전 해체해서 경성, 서울로 수송하라는 명을 받았거든요. 네. 이 석굴암을 완전 해체하라고 했다는 건데 그건 누가 이렇게 그런 명을 내렸던 거죠? 아까 데라우치가 조선의 3대 통감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총독이 된 건데 네. 그 직전에 2대 통감이 소네 아라스케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이 사람이 1909년에 처음으로 명령을 내렸고 그다음에 이제 데라우치가 조선 총독이 된 다음에 이 정책을 이어받은 거죠. 네. 네, 그런 명을 했다지만 어떻게 석굴암을 해체해서 운반을 한다는 계획이었을까요? 다 석굴암 불상 불국사 철불 전부 해체해갖고 토암산으로 내려오고 거기서 이제 40년은 동해안 간포가 있거든요. 거기 선박으로 해서 인천으로 운반하라 이런 얘기죠. 네. 어쨌든 이게 처음 해체 명을 내린 소네 아라스케라는 2대 통감 이 사람이 네. 조금 더 나쁜 정책을 구현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1961년 11월 2일 동아일보가 이런 기사를 쓰더라고요. 그 황당한 명령을 내린 때가 한일 병합 직후인 1910년이었다. 그리고 네. 이 명을 내린 자는 초대 총독인 데라우치였다라고 보도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냐면 곧 병합이 되는데 데라우치 마사다케 총독이 이런 보물을 산중에 방치하는 건 아까운 일이다. 이것을 전부 뜯어서 서울로 운반하라 지시했다라고 해서 이제 업자들이 막 경주를 해서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두들 데라우치를 손가락질 했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다. 미친놈이다. 이런 식으로 인도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석굴암이 현장에서 수리공사를 착공하게 된 거다. 안 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어쨌거나 이 허무맹랑했던 계획이 병합 직후까지 추진됐다. 그래 무산되긴 했지만 그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역 여론이 악화됐을 거 아닙니까? 부처님이 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지역 여론이 악화되고 난리를 치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무산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소네 아라스케나 데라우치 마사다케나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게 조선의 자료들을 엄청나게 수집을 해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네 같은 경우는 조선의 옛집이라든가 서원이라든가 사찰에 있던 그런 거기서 이제 수집했던 말이 수집이지만 약탈한 것도 있겠죠. 그 일부가 이제 일본 국내청 서고에 이제 까지 가져가서 소네 아라스케 헌상본이라 그래서 바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1965년에 한국 국교 설립이 있을 때 국교 정상화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때 반환문화재로 돌아와서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도서관에 있는 거죠. 데라우치도 마찬가지였죠. 데라우치 문고라고 유명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데라우치 같은 경우도 조선 총독 시절에 그가 1910년에서 16년 사이에 엄청난 양이죠. 그 한국 관련 서적을 싹쓸이해 갔다는 건데 이 수집의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구도 쇼웨이라는 사람하고 구로다 고시로인데 이 사람들이 다 조선 총독부에 근무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무슨 서예 그다음에 이런 규장각 자료 이런 조사를 담당했던 인물이거든요. 둘 다. 그러면 총독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총독부 직원들을 좀 사적으로 이렇게 쓰임을 한 거잖아요. 지금 두 사람 다 규장각하고 관련이 된 인물이고 이 직원들이 총독의 개인 자료 수집에 동원된 셈이니까 요즘 육군 대장이 왜 공감병을 상대로 갑질한 거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물론 총독부 직원들은 충성을 다 바쳤겠지만은요. 네. 그렇게 모은 자료들을 몽땅 일본으로 가져갔죠. 예, 데라우치가 1916년에 일본 총리 대신으로 승진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몽땅 가져갔는데 한국 관련 자료가 한 1000여 종이고 1500여 점 이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교지라든가 교서라든가 이런 국왕 문서, 그다음에 관부 문서, 개인 문서 이런 것들은 유일본인데 한 70여 점이 달하는 거고 예를 들자면 고려사라든가 동국통감이라든가 이런 책들 여러 책들이 있는데 이 고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고서들이 많고 그 중에 이제 지금 98.136점이 이 경남대에 기증됐거든요. 네. 얼마 전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얼마 전이 아니네요. 꽤 됐네요. 어쨌든 간에. 예. 그 중에서 또 보물로 지정된 것도 있다면서요. 예,
이 조선 후기의 문인인데 서예가 유한지의 필첩, 기원첩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2010년에 보물 1681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데라우치가 어쨌든 그렇게 고문서들을 수집해가지고 일본으로 몽땅 가져갔는데 데라우치가 한국 문화재에 애정을 갖고 있었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평가도 있긴 있습니다. 후지타 료사쿠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 뭐라 그랬냐면 조선의 역사상 또는 미술상 중요한 물건은 모조리 반도에 보존해야 된다는 신념으로 일한 총독이다. 이 사람이 뭐 데라우치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술평론가인데 이구열 선생도 어떻게 보면 그래도 약탈을 많이 해갔지만 데라우치가 그나마 몇 가지 일화는 가상한 일화가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린 적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라우치가 누구냐? 일본에 병합된 식민지 조선의 지도자 총독이지 않습니까? 네. 그 데라우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영영 세세만년 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조선의 문화재가 굳이 사사롭게 일본으로 건너가게 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데라우치의 관할이죠. 조선이. 거기에 있는 문화재가 굳이 내지 일본으로 허락 없이 반출되는 거에 대해서 총독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부감을 나타냈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랬을 거고 자기가 다스리는 조선에도 이만한 문화재가 소장되어 있어야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천사 탑이라든가 지강국사 현묘탑이라든가 오따니 컬렉션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자기가 총독이었으니까 당연히 조선에 있는 게 좋았겠죠. 네. 그랬을 법하네요. 근데 저희가 이제 또 해마다 강복절 되면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오늘 또 청와대에 있는 불상 얘기도 했고 근데 여전히 뭐 청산되지 않은 일제 잔재가 진짜 많다는 게 그 시절마다 느끼는 거긴 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건 그러면 데라우치나 소네나 뭐 이런 사람들이 가져갔던 문화재 그런 것이 과연 한국에 있었으면 보존이 됐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우리도 좀 반성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큼 우리도 이제 있는 문화재 이런 것도 제대로 관리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오늘 봤지만 한국 고유의 꽃이죠. 평양 지모 그다음에 뭐 이 지금 청와대 한복판에 떡하니 있는 미남 석불 여기에 이제 지금도 그 데라우치 어떤 채취 이런 게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도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마침 그 미남 석불 같은 경우는 원래 위치인 경주로 돌려내야 된다라는 진정서가 청와대하고 뭐 국회에 제출됐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다음에 이번 기회를 해가지고 과연 문화재가 과연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